학부모에 의한 인권 침해 여부. 둘째, 교육당국의 대처 과정에 대해 교육부의 조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누적된 교사들의 불만과 문제 제기가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호응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학생 인권은 그것대로 지키되 교사들의 노동권과 교육권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오늘 오후에 서울시 교육청과 3개 교직단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합의한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왜 지금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의 정혜영 대변인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 정 대변인님도 지금 초등학교 교사시죠? 네, 저는 서울 강남초등학교 3학년 4반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고 지금 뭐 검은색 복장은 아무래도 그 추모의 네, 어떤 분위기를 그렇습니다. 제가 읽을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이른바 교직 3단체, 그러니까 서울교사노동조합, 지금 대변인께서 속하신, 그리고 서울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합의안을 발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3개 단체가 그동안 공감해왔던 바를 정리한 발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보니까 아까 오후 2시쯤 하셨잖아요. 네, 네. 예. 크게 보면 두 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네. 이번에 문제가 된 2곳, 그러니까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한 그곳이죠. 네. 그리고 양천구의 초등학교, 양천구의 네, 초등학교는 그 폭력 사건이 발생했던 네, 그곳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줄기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있는데 네. 이 관련 법안들의 어떤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어떤 그런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전자,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초등학교에 대한 어떤 대응, 어떻게 좀 합의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까? 일단은 서울시 교육청은 폭행당한 교사에 대한 치료비와 심리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두 번째 서희초 고인인 대시분께서는 합동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합동조사를 하면 이제 누가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 거죠? 경찰과 교육청이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 그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을 보니까 경찰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 같고 교육당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뒷부분에 좀 여쭤보려다가 지금 마저 말이 나온 김에 여쭙자면, 그 숨진 고인과 관련해서 좀 뭐 여러 가지 제보 내용도 좀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숨지게 된 어떤 경위나 원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좀 내용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서울교사 노조를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 또 지인들께서 많은 제보를 주셨습니다. 예. 처음에 서희초등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고인과 관련된 루머를 해명하고자 그 반에는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접수된 바 없다, 뭐 희망하는 학년을 맡았다라는 식으로 나왔고, 그게 나오게 되면서 여러 제보들이 저희들에게 빗발쳤는데요. 그 제보 중에 하나가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주에 비가 오던 즈음에 학생 간의 다툼이 분명히 있었고, 그 다툼과 관련해서 학부모들끼리 분쟁이 크게 있었던 것으로 거의 100% 확실할 수 있을 정도의 제보가 들어왔고요. 구체적인가 보죠, 그 내용이.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학부모님께서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한 분으로 추측되는 분께서 이 선생님께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수십 통의 전화를 막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 와중에서 선생님께서 되게 소름이 끼친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라고 주변 동료 교사들한테 증언을 했다고 저희에게 제보를 주셨습니다. 예.
제가 그 제보를 전달한 사람을 뭐 캐묻고자 네.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닌데 네. 동료 교사들에게 그런 말을 고인께서 토로를 하셨다고 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그 그렇습니다. 학교에 있는 어떤 서울교사노동조합 어떤 소속된 다른 교사분들께서 그런 구체적인 어떤 증언을 좀 해주시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4명의 학생이 너무 생활지도가 어렵다라고 토로를 하셨었고 주변인들에게. 실제로 그 학년에 1학년 선생님이셨는데요. 다른 반 선생님께서도 악성 학부모 민원 때문에 병가를 쓴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아, 다른 교사도. 네.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많은 여론이 우려하고 분노해하는 그런 지점들, 그런 정황들이 제보 내용을 통해서 속속 포착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전국의 선생님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애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어봤을 혹은 매년 겪어야 할 어려움이기 때문에 네. 이 죽음을 깊이 애도하고 그 죽음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문제가 된 서희초등학교와 그 양천구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그 폭행을 당한 그 교사에 대해서 심리 지원, 그리고 그 서희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그 자살 사건에 대한 어떤 합동 조사, 네. 또 다른 어떤 구체적인 대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오늘? 법률 통과를 위해서 애쓰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아, 예.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언급드린 그 후자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국회에 그렇습니다. 이제 계류 중인 네네. 법안들이 있는데 그걸 좀 조속히 통과하는 게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그게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3개 법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예. 굉장히 이제 국민들께서 접하시기에 이게 무슨 법안이 이렇게 복잡한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먼저 학부모 민원이 지금 뒷발치게 저기 예, 선생님 저거 되면서 보시면 예, 저걸 네, 맞습니다. 보시면서 설명 주시면 네, 될 첫 것 같습니다. 번째 법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 아동학대처벌법은 실제로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법이 됐는데요. 예. 실제로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님들이 교사를 괴롭히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 자체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그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 경찰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또 검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선생님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두 번째 교원지휘법의 경우에는 지금 악성 민원을 내는 학부모님들을 제재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걸 지금 주장하는 건데요. 예.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학부모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예. 학생의 경우에는 교권 침해를 했을 때 등교 중지나 심리치료 이런 것을 명할 수 있는데 학부모의 경우에는 학교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더라도 아무런 강제 사항이 없어서 교원지휘법에 이런 걸 좀 넣자라는 의미이고요. 예. 세 번째, 초중등 교육법. 그렇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 조치 의무화. 이거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양천구 사례에서도 보다시피 선생님께서 폭행을 당하고 나셔서 바로 그 자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그 자리를 스스로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쟁점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시킬 수 있도록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 예. 그러면 그 3가지 법이 지금 국회에 다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정부도 이 법 개정을 시사하고 있고 오늘 그 서울시 교육청과 우리 그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서도 이걸 강하게 주장하신다고 본다면 또 네. 여론이 지금 많이 이 교사들의 목소리에 호응을 한다는 점을 보면 국회에서도 좀 뭔가 통과를 하고 호응을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십니까? 조속히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 와중에 또 법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위법과 충돌 사안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상위법이라 하면
상위법은 그러니까 민간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즉 학부모가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예. 민간인이 학부모란 이유로 그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지점이 예, 있습니다. 예. 다른 법들과의 어떤 충돌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과 과정에서 조금 진통이 있을 수도 네,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특히 이제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소하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전혀 사소할 것 같지 않은 게 그 악성 민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카카오톡을 너무나 많이 보낸다라든가 전화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십 통씩 보낸다라든가 이른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물론 모든 학부모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걸 좀 막으려면 제도적으로 좀 어떤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노조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게 민원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법률 개정을 통하지 않고서도 언제든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거든요. 예. 곧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공공기관이나 민원을 받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접수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학교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학부모가 무분별하게 거르지 않은 난폭한 말을 담은 그런 민원을 담임교사에게 직접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민원에 담임이 방치되어 있다. 그대로 그냥 노출돼 있는 네, 거죠. 그렇게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좀 주장하고 계십니까? 가령 바로 교사가 받지 않고 네. 다른 형태가 되어야 할 텐데. 일단 첫 번째는 학교 홈페이지가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민원을 내야 할 내용이라면 학부모께서 공식적으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을 제출하시고 예. 그리고 학교에 있는 관리자분들이 1차적으로 먼저 검토를 하고 걸을 건 거르고. 그렇죠. 학부모와 담임교사가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서면 혹은 관리자가 대동한 그 과정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지금과 같은 안타까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그 서울시 교육감과 얘기가 나온 건 없습니까? 이 제보 그 부분- 악성 민원 관련해서. 네, 그 부분은 빠져 있었습니다. 아, 왜 빠졌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소통을 통해서 확립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아까 우리 그 서두에 네. 그 서희초등학교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제보가 들어오고 증언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네. 일부 소개해 주셨는데 네. 그럼 그거를 교육당국이나 경찰이 지금 합동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다 제공해서 좀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실 생각인가요? 협조는 물론이고 저희 서희초에 조합원이 꽤 많이 계십니다. 예, 10여 명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 조합원들께도 저희 노조 측에서 변호사를 이렇게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 예. 그 일각에서는 그 학교가 그 서희초 얘기죠. 네. 이번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서 입단속에 나섰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그건 뭐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네, 제보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언론 접촉을 좀 피해라라고 이렇게 내려졌다고 제가 캡처본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서희초 교사들에게 그런 네. 주문을 했다. 네. 아, 예. 여기에 대해서 물론 서희초의 입장을 저희가 나중에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좀 다 돼서 일각에서는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을 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 인권 조례가 17개 시도에서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6개 지역이 지금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7개 지역입니다. 7개입니까? 7개 지역인데요. 오늘 오전에도 부산에 계신 선생님께서 3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받았다고 언론에 제보 주셨습니다. 부산에는 인권조례가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학생 인권조례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그게 본질적인 문제일까요? 저는 그동안 교사를 보호할 수 있었던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손 놓고 있었던 교육부와 교육청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로운 내용이 오면 새로운 내용이 알겠습니다. 전해지는 대로 추가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